노시 아줌마입니다. 자, 이제 바이럴 광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에는 상위 노출에 대한 내용을 했고요. 어, 두 번째는 운영을 해주는 업체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블로그를 운영한다거나 브랜드 카카오 스토리 혹은 브랜드 페이스북 혹은 체험단을 운영하는 경우 광고 대행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건 상위 노출이랑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운영에 개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앞에서 말한 사기 노출은 여러분들이 개입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작업을 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야, 너 왜 IP 이거 써? 뭐 이런 거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시키는 대로 이렇게 대신 시키는 대로 하는 대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너 언제부터 뛸 수 있고, 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환불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반면에 이 운영을 하는 온라인 광고 그 온라인 그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브랜드 블로그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싶고 이런 형태였으면 좋겠어. 배경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리고 블로그 방문자 수는 이 정도는 늘었으면 좋겠어 라는 거를 얘기를 하시면 광고 대행사에서 사장님 이거는 가능하고요. 이거는 좀 힘들고요.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맞춰 가시는 거죠. 그냥 돈 주고 브랜드 블로그 잘 운영해줘. 아이,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랜드 블로그에 노출시킬 어떤 키워드, 글의 형태 등등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여주셔도 되지만 아니면은 타 업체 중에 잘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보여주면서 나 이렇게 운영하고 싶은데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전략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보통 브랜드 블로그 운영을 하면요, 뭐 일주일에 글 몇 개, 그리고 어떤 형태로 쓰겠으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예, 이제 그렇게 이제 맞춰 가시는 거죠. 예.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브랜드 블로그 하루 방문자 1000명 만들어줘. 이런 전략은 별로입니다. 왜냐하면 1000명을 어떻게 만듭니까? 어떻게든 광고 대행사는 짧은 시간 안에 이 고객의 욕구를 충족을 시켜줘야 좀 재계약이 되니까, 이러면은 방문자를 늘리는 키워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마케팅을 하는 업체라고 하면 마케팅과 관련 없는 뭐 예를 들면 연예인이라던가 이런 글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노출이 된다라는 가정하에서는 너무 방문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압박을 주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고요. 그리고 브랜드 블로그를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여러분들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앞에서 상위 노출하는 업체들은 보고서 잘 안 주거든요. 근데 대행해 주는 업체 있잖아요. 브랜드 블로그라든가 뭐 페이스북 SNS를 운영해 주는 업체는 통계를 꽤 잘 줍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광고 용어 설명에서 나오는 그런 몇 가지 항목들을 보고서와 같이 좀 분석을 하시고 광고 대행사가 분석해 준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그럼 앞으로 이렇게 해볼까요?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등등의 또 미팅을 이어가실 수가 있으십니다. 전략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저품질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품질. 이거는 사실은 광고 대행사 탓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운영해도 저품질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저품질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어떤 뭐 계약서라던가 이런 데서 좀 있으셔야 됩니다. 예. 이거 여러분들 보통 이제 상위 노출 이런 거는 업체에서 갖고 있는 블로그로 많이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브랜드 블로그는 당연히 여러분들 아이디로 운영을 해야겠죠. 그런데 아이디가 죽었어요. 타격은 크죠. 타격이 크죠.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광고 대행사에서 정상적으로 포스팅을 했는데, 예를 들면 VPN이라던가 아니면 상위 노출 작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저품질에 빠졌어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저품질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한다, 뭐 예를 들면 몇 개월 안에 비슷한 컨텐츠를 채워 넣어서 다시 정상적으로 노출이 되게끔 노력하겠다, 뭐 예를 들면 이런 내용들은 계약서 상에 들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브랜드 블로그 운영하실 때 좀 주의사항은 저거죠. 저작권. 보통 지금은 그런 광고 대행사는 잘 없는데, 옛날에는 막 인터넷에서 뭐 아무 그림이나 긁어 와서 넣고요. 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저작권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 전화가 와서 저작권을 넌 위반했으니 나한테 돈 얼마 달라 라고 얘기를 하는 업체한테 나 이 광고 대행사에서 했는데, 광고 대행사에 물어봐, 이렇게 넘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나 폰트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책임은 광고 대행사 니네가 써. 어차피 니네가 만든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체험단 얘기 잠깐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체험단 같은 경우는요, 광고 대행사가 얼마나 좋은 블로그를 보유하고 있느냐, 혹은 뽑을 능력이 되느냐가 좋습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파워 블로그가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노출이 잘 되는, 혹은 어떤 특정 키워드에 대해서는 최소한 노출이 되는 이런 블로거들을 많이 데리고 있고 혹은 모집할 수 있는 업체들, 비교적 큰 업체들이 여기에 좀 속하고요. 카페나 이런 데서도 많이 진행을 하는데, 이럴 때는 한번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소액의 금액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최근에 체험단 관련돼서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라 가지고요.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테스트를 해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체험단 블로그를 운영하실 때 체험단 블로그 글에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온다거나 여러분께 전화를 한다라는 이런 전환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이 방문자가 홈페이지에 와서 얼마큼 머물렀고 갔는지, 그리고 이 방문자가 전화를 몇 통을 했는지, 뭐 어떤 전환에 대한 행동을 얼마큼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단을 신청하실 때는 그 체험단 블록을 통해서 내 홈페이지로 온다거나 전환이 될 수 있는 세팅을 하시고요. 실제로 이 전환이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 보셔야 됩니다. 어디서요?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있는 통계를 통해서요. 그래서 홈페이지의 통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체험단의 효과들을 좀 분석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광고 대행사에서 얼마를 노출시켰고 순위는 얼마다라는 보고서를 주면은 그걸 가지고 또 여러분들 홈페이지 통계를 보시면서 비교해 가면서 좀 효과적인 위치를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브랜드 블로그 혹은 온라인 마케팅 채널을 대행할 때는 꼭 그 광고 대행사와 치밀하게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그리고 체험단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체험단에 전환 세팅을 하시고 이 전환을 통해서 내 홈페이지에 몇 명이 왔는지, 물론 노출 순위도 중요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나한테 실속이 있는 광고는 무엇인지, 대응 방법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키워드 광고부터 상위 노출, 그리고 운영 대행까지 한번 짚어드렸는데요. 이래나 저래나 평가는 여러분들 홈페이지의 숫자이고 여러분들의 매출이고 전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